기업은 당장 투자를 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아마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금 당장은 이 아웃풋을 내기 어렵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크게 뭔가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정부 이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 단기간에 뭔가 산업계 임팩트를 내는 것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시드머니가 없다. 그러면은 공학에서는 이걸 시드머니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진짜 제대로 된 기술을 검증받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기업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학은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농담소리로 제발 학교에서 그냥 장난감 만든 거 가지고 보도자료 뿌리지 마라. 예. 이 제대로 실제로 알고리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된다고 하지만은 현장에 가면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술, 제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검증을 받는 게 제대로 된 공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학교하고 대학이라는 곳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저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든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면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대학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좋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은 SCI 이런 논문 실적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고 하는데 그거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렇다 해서 이걸 모든 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또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니까 논란이 많고, 뭔가 좋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대학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면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학들마다 이 SCI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논문 편수 채우기 그리고 논문을 위한 연구 그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구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 철학. 우리가 왜 연구를 하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요. 이 학교와 학교를 구별짓는 철학이 부재.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테크니온 같은 경우에서는 카이스트에 배우러 왔어요. 카이스트의 이 빠른 성장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교. 그런데 지금은 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테크니온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테크니온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공대가 갖춰야 될 것은 우리는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 새로운 아이디어가 빨리빨리 창출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는 목표와 철학을 세우고 거기에 얼라인을 다 시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올린 공대, 이 보스턴 공대 올린 공대, 거기는 커리큘럼이 없고 모든 게 실습이고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를 학생이 디자인하도록 굉장히 파격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공대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공대 중에 하나인데, 그게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우린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직접 주도해서 그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는 공학 교육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그런 가치를 새로 제안했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냐 연구. 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에 수도권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많은 연구대학, 그 다음에 일반 4년제 대학, 모든 대학이 똑같은 철학만 가지고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이 철학을 가지고 거기에 연구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설립하려는 취지와 그 가치를 만드는 것. 그래서 1등이 굳이 1등이 줄 세워서 하나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가치에서 우리가 1등이고 저기에서 우리가 1등이다. 그럼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자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말 산업계에 임팩트를 내는 연구를 그러면 우리는 논문 안 보겠다. 정말 이 산업계에서 그 같이 일한 기업이 창출한 그 매출 그리고 창업을 한 학생들의 매출로 승부를 보겠다. 그렇게 간다. 그런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MIT입니다. MIT. 논문 안 보겠다. 산업계 임팩트를 보겠다. 그 스탠포드 모델은 또 다르죠. 네, 그것처럼 그래서 모든 학교마다 이제 리소스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설립 취지도 다르고 그럼 거기에 맞게 그리고 그걸 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교육부의 시스템 그리고 뭐 과기부의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들에서 다 AI 대학원들이라든지 뭐 만들어지고 AI 관련해서 교육들 뭐 되게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어떤 추구해야 되는 AI 쪽에서 대학에서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단순히 뭐 어떤 세계적인 뭐 국제학회 같은데 논문 몇 편 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해서 우리 AI 연구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 AI에 관련된 연구, 교육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좋을지 혹시 교수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 AI 연구자가 아닙니다. 저는 뭐 제조 스마트 팩토리 쪽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AI 기술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가장 AI 쪽을 저희가 그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좀 가슴 아픈 거는 요즘 들어서 학생들끼리 무슨 어느 컨퍼런스 논문에 어떤 논문을 냈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 척도가 돼버린다라는 것.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뭔가 가치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봅니다. 저는요. 네, 그 AI 기술 자체가 진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는 이게 응용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게요. 그리고 그거를 실생활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기술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는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논문이 뭐 좋다, 거기에 낸다. 이미 학생들이 이미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 서로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쟁이 있을 때는 물론 논문 쓰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하나의 가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좋은 논문, 좋은 학회에서 논문을 냈다라는 학생들한테 뭔가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을 했다. 그런 학생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박수를 굉장히 그 지지를 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길이다. 이런 것들을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러한 그 헤게모니 자체가 크게 이 리소스를 투자를 해서 앞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IT 대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거 연구에 이제는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물론 학문에서 국가의 경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컨트리뷰션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을 때 이런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다음 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전시가 뭐 4차 산업혁명 도시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요즘 이렇게 AI 쪽에도 관심 많고 어떻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들을 그리고 대전이 사실은 가진 게 많잖아요. 왜냐면 최고의 학교도 있고 주변에 출연 연구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재료는 대단히 잘 갖춰져 있는데 그게 뭔가 잘 융합이 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좀 더 어떤 연구소, 기업, 학교가 더 시너지를 내서 교수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만약에 대전시 차원에서는 어떤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견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기 시스템들을 보이시죠? 여기에 이 무선 전력을 활용합니다. 네, 무선 전력. 전선이 없어요, 여기는요. 무선으로 전원이 공급되는데 그 글로벌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이쪽에 같이 도네이션 그 기부를 해주신 그 그린파워 조종구 대표님입니다. 조종구 대표님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 그 무선 전력 쪽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벤처 그 당시에를 차려서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이게요. 즉 그만큼 이러한 기술들이 강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연구소에 있는 기술들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산업 정책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스타트업으로 이제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대전이 그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가 차렸는데 회사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학교가 다 있어요, 사실은요.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들으면 여기 다 있다. 이런 수업을 여기 전문가 있다, 저기 전문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고민하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는 이 대전시가 할 일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각각의 연구소들의 벽을 좀 허물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AI 프렌즈도 같은 저희가 같이 노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서로의 장벽을 허물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그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은 대전이 돼야 된다. 요즘 스타트업이 보십시오. 요즘 스타트업이 지금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 그래서 내가 플랫폼을 만들면 이제 플랫폼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 쪽의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의 스타트업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런 것만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전통적인 기술로 강소기업을 키우는 것도 스타트업의 하나의 그 기회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AI를 쓰더라도 이러한 플랫폼 기반 그래서 한번 확장을 하면 엄청난 큰 시장에서 확 크는 그런 모델들을 서울시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키운다라면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을 키우는 모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전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10조 하는 시장에서 시장이 1%면은 1,000억이죠. 예, 1,000억을 하는 기업이 있고요. 시장이 그 2,000억 하는 시장에서 1,000억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앞에도 1,000억이고 뒤에도 1,000억이 되는데 어떤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10조 하는 시장에서는 1% 시장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냥 기를 쓰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서는 50%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즉 그게 바로 기술 강소 기업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큰 시장에서 큰 파이에서 거기서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플랫폼으로 가겠다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기술 기반이라기보다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는 좀 다르죠. 하지만 이 대덕에서는 오히려 이 기술 기반의 그래서 강소 기업을 키우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이 산학연 중심의 그리고 연구소들과 카이스트가 같이 하는 그런 집중적인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떤 특정한 주제로 같이 조금 적극 육성을 한다 이런 모델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뭐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